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725명을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효과가 사라지면서 하루 전보다 신규 감염자가 500명 넘게 늘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금요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2억 명을 넘었습니다. 2019년 12월 세계보건기구에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 폐렴이 발생했다는 보고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월 대유행 수준으로 주로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식당이나 헬스장, 공연장 등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내 시설 이용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미국에서 뉴욕시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725명으로 하루 전보다 5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주말 영향이 끝나면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 겁니다. 지역 발생은 1,664명으로 전국 곳곳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역 환자의 62%인 1,036명이 확진됐고 비수도권 비중이 38%에 달해서 증가세가 계속됐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61명으로 입국자 검역에서 30명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명 늘어서 누적 2,106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2명 줄어 누적 329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21만여 명이 받아서 누적 2,016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39.3%입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두 728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14.2%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더 면밀하게 지켜보고 이번 주 금요일에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방역에 총력을 다해주고 방역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없는지 함께 살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통해서 하루빨리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해답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선정한 만 18세에서 49세 사이 우선 접종 대상자들의 사전 예약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어제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수도권 지역의 우선 접종 사전 예약은 오늘 저녁 6시 마감되며 오늘 저녁 8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는 비수도권의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앞서 각 지자체는 대중교통 근무자와 택배 근로자, 환경미화원 등 필수 업무 종사자와 장애인 등 접종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밀접 접촉자, 노래 연습장과 PC방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종사자 등 200만 명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늘 예약을 못해도 이들 대상자는 내일 오후 8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지역 구분 없이 예약 기회가 한 차례 더 주어집니다. 이들은 오늘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게 됩니다. 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40, 50대 연령층에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당수가 백신을 맞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서둘러서 추석 전까지 국민의 70% 1차 접종 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하루 4,500명대 확진자가 나오던 6월 둘째 주와 1,200명 이상 대유행이 발생한 7월 둘째 주를 비교해봤습니다. 40, 50대에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20명에서 111명으로 5.6배 급증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은 53명에서 63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상당수가 백신을 맞은 60세 이상은 확진 비율 자체가 6월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40대에서 50대 연령층의 위중증 그리고 사망자 수는 5.6배가량 증가하였고 중증화율도 1.41%에서 3.33%로 2.4배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2천만 명이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는데 이는 전 국민의 3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수급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달 추석 전까지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게 1차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초에 9월 말 예정이던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석 전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달성하는 것은 가능한 목표이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10만여 회분이 공급된 얀센 백신은 국제항해 종사자와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필수활동 목적의 출국 대상자에게 다음 주부터 접종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한 번만 맞아도 접종이 완료되는 만큼 2차 접종까지 챙기기 어려운 대상들에게 얀센 백신을 맞히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밀접, 밀폐, 밀집. 이른바 산밀 환경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곳이죠. 최근 대표적인 산밀업종이 실내 체육시설에서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 수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미아동의 한 춘 연습실에 휴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이곳에서 근무하던 강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일주일 만에 관련 확진자가 23명까지 늘었습니다. 여러 군데서 지금 다닌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여름이고 뭐 이런 계절적 요인도 감안해서 봤을 때 여기가 또 이제 땀이 좀 많이 나는 운동이에요. 제 생각보다. 해당 시설은 창문이 작아 환기가 어렵고 수강생들이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격렬한 운동을 해 감염이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밀접, 밀폐, 밀집의 산밀 환경에서 땀과 침방울이 번진 겁니다. 열개는 돼 있는데 다 전원지 먹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실내 체육시설 관련 집단 감염은 하루 한 건꼴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경기 평택시 헬스장에서는 21명이, 서울 서대문구 태권도장에서는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양주시 헬스장에서 어학원으로 이어진 집단 감염은 파악된 것만 100명에 달합니다. 밀집되고 밀폐된 공간이나 비말 발생이 용이한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평소보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지금의 방역수칙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샤워실을 탈의실이랑 못 쓰게 했잖아요. 운동을 많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음악 속도를 낮추고. 근데 그런 것 자체는 사실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요즘.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확대 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방역 수칙을 조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4차 대유행에 지친 의료진들을 위해서 색다른 차량 지원책이 등장했습니다. 시원한 내부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회복 지원 차량이 운영을 시작했고, 또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안심 버스도 의료진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 앞에 버스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음이 지친 의료진에게 심리 검사와 상담을 제공할 마음 안심 버스입니다. 차 안에는 검사나 치료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직접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나온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를 운영하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마음 안심 버스가 지친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검사라든가 아니면은 집단 상담, 개인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여의도공원 임시선별 검사소 앞에는 경찰이 제공한 회복 지원 차량이 준비됐습니다.
휴식 공간이 부족한 의료진에게 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 등이 차량을 지원한 겁니다. 수소 전기버스라 시동을 걸지 않아도 냉방이 가능한데 좌석 사이 간격도 넓어 의료진 반응이 좋습니다. 계속 에어컨이 가동이 돼서 훨씬 더 시원하고 그리고 좌석 자체도 더 편해가지고 더 좋게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쉬고 나면 일의 능률도 더 오릅니다. 무척 많이 되죠. 이게 더울 때 한참 무더울 때는 서로 조금씩 이제 번갈아가면서 쉬는데 그때 이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대가 운영 중인 회복 지원 차량은 앞으로도 선별진료소에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마음안심버스도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곧 의료 현장에 찾아갑니다. YTN 김철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사이 46억 달러 가까이 늘면서 다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586억 8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한 달 전보다 45억 8천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외환 보유액 증가는 금융기관의 예치금과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기업 가치 재고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SK는 다음 달 16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서 10월 1일 가칭 SK 배터리 주식회사와 SK EMP 주식회사를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사업 분할은 SK이노베이션이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갖는 물적 분할로 진행됩니다. SK 배터리 주식회사는 전기차용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맡고 SK EMP 주식회사는 석유 개발 생산과 탐사, 탄소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밥상 물가를 대표하는 달걀값이 반년째 7,000원대를 유지하자 정부는 달걀 추가 수입 등 총력을 다해 값을 떨어뜨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수입을 늘리고 담합을 단속하는 등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아도 잘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산 계란들 수급이 아마 6월 말 7월 초면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7월은커녕 8월이 되도록 달걀값은 여전히 7,000원 아래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올해 달걀 한 판 평균 가격은 7,300원대로 앞선 5년 평균 가격보다 무려 1,700원 이상 비쌉니다. 소비자 물가 동향으로 봐도 달걀값은 2달 연속 상승률이 50%를 웃돌았습니다. 정부는 달걀값을 잡기 위해 할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2억 개 넘는 달걀을 수입했고 문재인 대통령 특별 지시 뒤엔 공정위까지 나서 달걀을 두고 담합하면 처벌하겠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하지만 달걀을 낳는 닭인 산란개의 수가 부족해 공급이 달리다 보니 언발의 오줌누기란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퍼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1,600만 마리 넘는 산란개가 살처분됐습니다. 전체 산란개의 20에서 25%가 땅에 묻혀 사라진 건데 양계업계에선 현재 피해 회복이 80% 정도에 그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가마솥더위와 전염병도 공급을 달리게 합니다. 아직도 AI 피해를 본 농가들 중 20% 이상이 닭을 못 넣고 있어 계란 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위와 소모성 질병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늘어나는 달걀 수요도 값을 올리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평균 달걀 구매량은 137개로 1년 전보다 6.7% 증가했고 5월 기준 농협 주요 매장의 달걀 판매량도 10%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 추가로 달걀 2억 개를 수입하는 등 달걀값이 6,000원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인사를 나누며 주고받은 명함은 휴대전화에 번호를 저장한 뒤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손 씻기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비누 명함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기정 기자입니다. 손을 씻을 때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한 비누가 아닙니다. 물에 녹는 종이에 콩기름 인쇄, 천연 비누액을 입혀 만든 비누 명함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4월 지구의 날 행사 때 이벤트성으로 처음 선보인 친환경 비누 명함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손 위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본격적으로 상품화하게 된 것입니다. 휴대폰에 저장 이후에 가지고 다니시다가 비누가 필요할 때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명함은 혼합 재질로 분류돼 소각 처리됩니다. 하지만 버려지는 물건을 환경적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 제품에 여러 지자체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협회와 관내 노인인력개발센터가 함께 비누 명함을 생산하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사용 후 쉽게 버려지고 재활용도 안 되는 명함을 친환경 종이 비누로 제작해 봄으로써 우리가 쉽게 쓰고 버리는 일상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연초부터 청산의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한 인천시는 자원순환 정책 추진과 발맞춰 비누 명함 보급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억 명을 넘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 폐렴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2019년 12월 31일부터 따지면 약 1년 7개월 만입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우리 시간 오늘 오전 6시 30분 현재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억 15만 명입니다. 세계 누적 확진자는 지난 1월 26일 1억 명을 넘었고 반년 만에 다시 1억 명이 늘어났습니다. 첫 보고 후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이 될 때까지는 1년이 넘게 걸렸는데 이후 또 1억 명이 늘어나는 데까지는 반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약 425만 8천 명으로 월드오미터는 집계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감염자 급증으로 입원 환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월의 대유행 수준으로 주로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남부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코로나19 검사소입니다. 검사 받으려는 주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his has been open now for a couple of months. These are the longest lines I've seen. Surely what's motivating this is what we're seeing in the media. Rise in COVID cases across the country, across the state, across the county. 플로리다주는 입원 환자가 11,000명에 이르면서 이전 최다 기록인 지난해 7월 23일에 1,17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입원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CNN은 2일 기준 입원 환자가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2월에 겨울철 대유행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입원 환자가 급증한 곳은 플로리다를 비롯해 루이지애나, 텍사스, 아칸소 등 남부 지역. 하지만 이들 주의 공화당 주지사들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셧다운과 같은 특단의 방역 대책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n terms of shutting down, we're not shutting down. We're going to have schools open. We're protecting every Floridian's job in this state. We're protecting people's small businesses. 백악관 대응팀은 지난 2주 동안 감염자가 4배 증가했으며 플로리다와 텍사스 2개 주가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2일 기준 신규 감염자가 10만 명을 넘어 12만 명대에 이르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감염자가 하루 10만 명을 넘는 날들이 잦고 있지만 발병 확산이 심한 남부주들은 강력한 방역 대책에 부정적이어서 감염과 입원 환자 증가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앞으로 미국 뉴욕시에서 식당이나 헬스장, 공연장 등의 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내 시설 이용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미국에서 뉴욕시가 처음입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가 실내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o today I announce a new approach which we're calling the Key to NYC Pass. The Key to New York City. 이번 조치에 따라
뉴욕시의 식당, 헬스장, 공연장 등에 들어가려면 종이로 된 증명서나 접종 사실을 확인하는 뉴욕주 앱 엑셀시어 패스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도입한 백신 여권 제도와 비슷합니다. 다만 실외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뉴욕시는 밝혔습니다. 백신 의무화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도입되지만 9월 12일까지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초중 고교가 개학하고 주요 기업들이 사무실 출근을 재개하는 9월 13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시 당국이 규정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모두가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번 조치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행동이라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requirement. The only way to patronize these establishments indoors will be if you're vaccinated, at least one dose. 뉴욕시가 이처럼 고강도 규제에 나선 것은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3차 대유행에 고비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근 1인당 $100의 상금까지 내걸었으나 뉴욕시 거주 성인의 3분의 1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미국의 대기업들이 속속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은 현지 시간 3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들에게 다음 달부터 미국 내 회사 시설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9월에 직원들을 다시 출근시킬 예정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델타 변이 유행을 고려해 빨라도 10월 4일까지는 사무실을 열지 않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미국 최대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 푸드도 미국 내 모든 직원들이 오늘 11월 1일 전까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1억 1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65개국에 무상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우리 목표는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 급증에 대비하고 공중보건 데이터와 공인된 최선의 사례에 근거해서 의료 종사자와 취약층을 우선시하고 필요한 이웃과 다른 나라를 돕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은 다른 국가로부터 특혜를 보려 백신을 이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우리 목표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이스라엘에서 신규 확진자가 4천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3차 접종을 진행하면서 추가 방역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이스라엘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현지 시간 2일 3,8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보다 1,700명 이상 늘어난 것이며 지난 3월 초 이후 5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전체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은 4% 가까이로 높아졌고 중증 환자 수는 2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진행한 이스라엘은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까지 줄어들자 지난 6월 중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감염이 다시 확산하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접종 증명서인 그린 패스를 부활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보건부가 제안한 모임 인원 제한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100명 이상이 실내에 모이는 경우로 한정해온 그린 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외를 포함해 20명 이상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중증 환자가 열흘 만에 2배로 증가했다며 고통스러운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백신 3차 접종 부스트 샷에는 지금까지 10만 명가량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다음 주까지 고령자 150만 명에게 3차 접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네, 올림픽이 폐막까지 나흘 남은 가운데 도쿄에서 들려오는 우리 대표팀의 선전 소식에 더위도 씻겨 내려가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야구 대표팀 준결승 한일전을 비롯해서 많은 경기들이 예정되어 있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